결국 이제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를 해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들어갈 때와 검찰에 나올 때 표정을 한번 유심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어갈 때는 개딸들을 비롯해서 수없는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그다음에 병풍 역할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검찰청 앞에서 계속해서 연호도 하고 피켓도 흔들고 아마 이런 광경이 연출이 될 텐데, 그때하고는 달리 검찰 조사를 10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받고 나올 때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증거물들을 검찰로부터 처음으로 보고 질문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고 나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지휘를 해올 때 가장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가 유동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은 자기 쪽 사람이라면 민간 사업자하고의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는 한쪽 발은 민간 사업자 쪽에, 한쪽 발은 성남시 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유동규를 홀대했습니다. 유동규를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고, 측근이라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유동규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유동규가 이 구치소 안에 있을 때 재판을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사정의 전락도 있을 때, 그때 이재명 측에서는 유동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보내지도 않았고 오로지 이재명에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유동규가 혹시 지 살자고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것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유동규에게 보내준 변호사는 유동규를 위한 변론을 하기보다는 유동규가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유동규 입에서 나온 검찰 진술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 세 글자는 몇 번이나 거론됐는지 이거 파악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검찰에 붙잡혀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아주 중대한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 그 유동규의 입에서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새로 나온 것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가령 성남시 돈으로 쓰기는 뭐하고 경기도지사 돈으로 쓰기도 뭐한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선에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느 급 이상, 얼마 이상의 호텔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아마 내부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쓸 수 있는 하루 숙박비 상한선, 하루 식사비 상한선, 그걸 벗어나면서 좀 호사를 누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그것을 유동규가 알아서 해줬던 겁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용 측근을 통해서 최대 10차례 전달을 했다. 이건 다 현금입니다. 봉투에 넣어서 현금을 주는 겁니다. 어떤 계좌 전달하면 나중에 다 남기 때문에. 대장동 팀이라고 하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대장동 팀의 현금 출납 창구를 했던 사람이 유동규거든요. 어느 쪽으로 현금 출납? 이재명 측으로. 그래서 대장동 팀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을 했다. 측근을 통해서 한 번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씩 현금을 건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대장동의 그 민간 사업자들 특혜 비리 의혹에서 거론하고 있는 액수가 8천억 가까운 돈이나 되기 때문에 아유 100만 원 그건 돈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대한 비리인 겁니다. 공직자가 움직임에 있어서 1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현금 5만 원짜리로 바꾼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전혀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받아서 썼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겁니다. 작년 9월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하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그때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보좌관. 그 보좌관의 요구로 개인 일정 관련 비용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휴가를 가시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 아니 호텔 예약을 부탁하면 여행사에 부탁하면 되지. 왜 유동규한테 부탁합니까? 호텔 예약을. 그러면 호텔 예약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까? 나중에 호텔 체크인할 때 돈은 체크아웃할 돈은 이재명 본인이 계산하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예약 좀 부탁해 라는 말은 호텔비를 네가 계산하기를 부탁해 이런 뜻입니다. 아니죠. 부탁해가 아니라 네가 계산해 라는 반명제 반강제인 것이지요. 왜? 이때부터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동 개발의 막대한 이익금 그중에 상당 부분이 유동규한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 돈 빼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채권자처럼 이번에 시장님 휴가 가는데 얼마 필요해 집어넣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개인 일정이라면서 수시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100만 원, 150만 원 자기 주머니 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유동규한테 전화만 해서 그 비서나 보좌관들이 시장님 이번에 어디 가시는데 아유 그 우리 뭐 상한선에 따르면 아이고 뭐 이 주무시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거기 마침 보니까 그 괜찮은 호텔이 있더구만 5성급 호텔 예약 좀 부탁해 유동규 본부장님 예약하고 체크아웃할 땐 돈까지 다 지불하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것이 모두 10차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는 또 비서가 개인 일정으로 돈을 요구해서 마련해 줬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유동규가 다 메모도 잘 해놨습니다. 2021년 1월 지하철 상수역 부근에서 500만 원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이 이재명 당대표실 정무실장이었던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실장님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진상이 형 이번에 그 지사님 이 강원도 쪽으로 여름 휴가 가신다길래 제가 호텔 잡아서 체크아웃 처리 다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진상이 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동 업자로부터 내가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이재명 대표 측이 금전 지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 이 정도라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지금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정보는 증거물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매우 궁금해집니다. 내일 저녁 늦게 일요일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A4 용지 100장 분량의 질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런 종이 30장 분량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100장 대 30장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준비했던 건 이런 A4 용지 6장 분량이었습니다. 성남 FC 때는 6장, 이번에 대장동 유래 신도시 관련 의혹 그 소환 조사에는 30장. 그런데 검찰은 10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요구한 환지 방식을 내가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나온 증거물만 해도 아니 이 결제 사인한 것이 7번 10번씩 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